지지율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바람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대로 다 드러나지요. 오늘은 이재명 지지율 얘기를 좀 해봅시다.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55%로 나왔는데 단 일주일 만에 5%포인트나 빠졌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아직 과반이니까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게 취임 후 최저치라는 점, 그리고 낙폭이 크다라는 점, 이게 문제입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 떨어진 게 아니라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 그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직무수행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빠진 수치지요. 이게 취임 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 의견을 유보한 층이 11%였습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놓고 보면 아직 과반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과 일주일 만에 5%포인트나 빠졌다는 점입니다. 정치판에서요, 지지율 1, 2%포인트 변동도 큰 뉴스가 되는데 5%포인트는 충격적인 낙폭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주일 사이에 국민 100명 중 5명이 마음을 돌린 겁니다.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긍정평가가 뭔지 부정평가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교가 1순위 긍정평가 이유를 받았는데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외교를 잘했다는 응답이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경제민생 15%, 소통 9%, 전반적으로 잘한다 8%, 추진력, 속도감 5% 순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연 외교입니다. 최근 유엔 총회 참석, 미국과의 만남 같은 국제 무대 활동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외교 긍정 20%라는 수치, 이게 다수 국민들의 평가라기보다는 이재명이 뭘 해도, 뭔 짓을 해도 무조건 옹호하는 콘트리트 지지층, 즉 개딸들에게서 나온 응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외교 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잘한다라고 응답하는 건 맹목적 지지층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좌파 성향의 경우 주로 MBC 등 좌파 매체만 접하기 때문에 이런 매체들이 이재명의 외교를 부풀리고 포장해 보도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무지성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영향도 작용했다라는 분석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부정평가 이유인데요. 긍정과 똑같이 외교가 1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독재 독단 11%, 과도한 복지 민생 지원금 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와 경제 민생이 각각 7%였습니다. 긍정과 부정 모두 외교가 1순위로 꼽혔다는 건 이거 뭘 의미합니까? 외교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는 그래도 국제 무대에서 잘했다라고 보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국격을 떨어뜨렸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외교 참사 논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엔 총회 가서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회담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찬에도 불참하고 여기에 환율 문제, 관세 협상으로 인한 환율 문제까지 줄줄이 이어진 걸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부정평가 이후로 독재 독단이 무려 11%나 나왔다는 것인데 이런 항목이 여론조사 응답에서 두 자릿수로 접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문항이 여론조사에서 크게 부각된 건 거의 처음 보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의 행태를 독재적이라고 뚜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갤럽 측은 이번 하락 배경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여론조사에도 반영된 듯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맞습니다. 맞는 분석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대법원장 흔들고 내란 재판부 꾸리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국민들 눈에 독재, 독단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사법부를 흔드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법원마저 장악하려 한다면 이 나라의 견제 장치가 어디 남습니까? 국민들은 그걸 보고 불안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안 다음에 뭐냐? 분노겠지요. 지지율 하락, 그래서 이번 한국갤럽의 역대 최고치 하락이 그냥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권력의 탐욕이 드러날 때마다 민심은 등을 돌린다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이재명 지지율이 급락했던 적은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8월 중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이후 큰 폭의 낙폭이 있었고 9월 초 미국 조지아주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 초기에도 지지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 민생 해결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광복절 사면 때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인사들이 포함되면서 비판이 쏟아졌죠. 조지아 구금 사태 때도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조이대 흔들기, 내란 재판부 강행, 여기에 외교 참사 무능까지 겹친 것입니다. 그러니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율 하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 정당 지지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38%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4%로 변동이 없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배경입니다. 바로 독재 독단이라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정평가 이후에서도 독재 독단이 무려 11%를 차지했는데 그 민심이 그대로 정당 지지도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권력 독점, 사법부 장악 시도로 보고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국민은 독재적 행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 다시 외교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외교에 몰렸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교는요, 눈에 띄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제 정책은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적습니다. 반면 유엔 총회 연설, 정상 간 회담 같은 건 화면으로 그대로 노출돼 전달됩니다. 국민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나라 망신이다 또는 국격 떨어진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빈자리 논란, 회담 취소, 트럼프 만참 불참 같은 사건들이 연달아서 터졌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관세 협상에서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고 이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아무리 미화해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경제 민생 평가입니다. 긍정 15, 부정이 7%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불만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치솟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경제 잘한다라고 평가하기 어렵죠. 국민들은 장바구니 물가, 주유소 기름값, 전기가스 요금에서 체감합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국민들이 민생 안정감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지율이 흔들린 것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경제와 외교 분야는 이재명 지지율의 무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반등 요소가 크게 없다. 단 하나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 소비 쿠폰인데 이것도 한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평가 이유 중 하나가 독재 독단이었습니다. 11%가 꼽았죠. 흥미로운 건 민주당이 늘 윤석열 정부 때 독재 프레임을 씌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레임이 자기들한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이대 대법원장 흔들고 내란 재판부 꾸리고 언론을 장악하라는 시도까지 국민들 눈에는 저게 바로 독재지 뭐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내로남불 정치, 권력장악 정치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경고음이 울린 것이고 지지율 상승도 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지지율 하락도 탄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분기점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서 있다. 이런 분석도 드립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절대적이지는 않죠. 오차 범위도 있고 조사기관마다 편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일주일 만에 5% 하락이라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급락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건 사고와 맞물렸습니다. 민심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오늘 55%가 내일 45%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지율은 바람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인들이 여론조사에 민감한 것인데요. 여기서
국민의힘과 우파 진영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자동으로 우리의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24%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민주당이 흔들릴 때 보수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기회인데요. 그 기회를 못 살리면 그게 바로 무능인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재명 지지율 55%, 일주일 만에 5% 급락,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외교가 긍정 부정 동시에 1순위로 꼽히면서 외교 무능 논란이 드러났습니다. 조이대 압박, 내란 재판부 논란, 경제 민생 불안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흔들린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지율 하락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파 진영이 이 기회를 꼭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